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차로수라고 합니다. 차로수. 자, 2번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이내입니다. 그리고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 매시 80km 이내입니다. 또한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3번 야간에 하향 전조등으로 사람을 구별할 때 가장 구분하기 쉬운 색깔은 흰색입니다. 다음으로 엷은 황색입니다. 그리고 흑색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색입니다. 자, 야간에 하향 전조등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색깔, 가장 구분하기 쉬운 색깔은 흰색입니다. 다음으로 엷은 황색입니다. 그리고 흑색은 사람을 구분하기 가장 어려운 색깔입니다. 자, 4번. 자, 화물 자동차의 유형 중에서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배영입니다. 자, 지붕 구조 덮개가 있는 건 무엇이다? 배영입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자, 5번에 보면, 자, 용어정의,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나오는 용어정의 어렵죠? 윤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멸실이라는 건 뭐냐?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걸 갖다 멸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5번 화물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자, 3개월 이내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화물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권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음 6번. 자, 파레트가 뭐죠? 화물 운반대가 바로 파레트죠. 그러면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있냐? 시험 문제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도 출제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한 특징 물어보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파레트 화물의 방괴 붕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주연 어프 방식, 슈링크 방식,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밴드 걸기 방식, 풀 붙이기 접착 방식, 박스 테두리 방식, 스트레치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 있습니다. 자,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 어떤 것들이 있다? 자, 8가지가 있는데 주연 어프 방식, 슈링크 방식,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밴드 걸기 방식, 풀 붙이기 접착 방식, 박스 테두리 방식, 스트레치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 방식에서 핵심적인 걸 하나씩 짚어 드릴 테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주연 어프 방식은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주연 어프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나오면 무조건 슈링크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지문에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나오면 무조건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다음 3번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은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 방식이 병행된 것이 바로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자, 5번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다음 6번 박스 테두리 방식은 화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7번 스트레치 방식은 단점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8번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은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시트를 넣어주는 게 바로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경우 반드시 출제되는 게 바로 이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냐?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천공기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천공기 등이 있습니다. 자, 8번. 자, 여러분들 원동기라고 있습니다. 원동기는 뭐냐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원동기입니다. 그러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즉 원동기 부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은 어떤 트럭이냐? 보닛 트럭입니다. 시험 문제, 원동기 부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고르시오. 그러면 보닛 트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자,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최초 4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입니다. 자,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최초 4년이고 그 이후부터 2년입니다. 4년, 2년. 자, 10번. 자, 인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 밝고 상냥한 미소로,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경쾌하고 겸손한 인사말과 함께 예절 바르고 정중하게 인사하여야 합니다. 자, 11번. 화물실의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는 무엇이냐? 픽업입니다. 픽업. 자, 화물실의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는 무엇인가? 그럼 바로 무엇이다? 픽업입니다. 픽업. 자, 12번. 자, 여러분들 운송장. 운송장이 뭐죠? 운송장은 화물의 운송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바로 운송장입니다. 자, 인도 예정일은 뭐죠? 물건을 받는 예정일이죠. 자, 그러면 12번.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일은 일반 지역은 2일이고 도서 산간벽지는 3일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2번은. 자, 일반 지역 며칠?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입니다. 일반 지역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입니다. 자, 다음. 자, 13번.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어떤 곳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느냐?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다음으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보통 그리고 보기 지문에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어떤 곳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 있습니다. 자, 14번.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신고한 운송 가맹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가 20일 주어집니다. 운행정지 20일입니다. 다시 리피트.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신고한 운송 가맹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20일이 주어집니다. 자, 15번.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가액이라는 건 가격을 얘기합니다. 가격. 자, 그리고 수탁이라는 건 뭐죠? 물건을 갖다 위탁받는 걸 갖다 수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것 1포장 가격이 얼마일 때? 300만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300만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자,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징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만원이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10만원입니다. 과징금 금액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 10, 1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윤쌤 강의 다시 반복하여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 강의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자, 17번. 자, 택배 표준 약관상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자,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 얼마다? 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택배를 보낼 때, 자,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택배 표준 약관상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자, 18번. 주행 전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면 고장 원인은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냐? 엔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난 것이다? 엔진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자, 19번. 자, 운송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교통. 현상적인 시각에서 재화라는 건 여러분들 물건을 얘기합니다. 자,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의 이동이 바로 교통입니다. 자, 2번. 운송.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재화의 이동이 바로 운송입니다. 자, 3번. 운수. 행정상 또는 법률상의 운송이 바로 운수입니다. 자, 운반.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의 재화의 이동이 바로 운반입니다. 자, 5번. 배송.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 및 배달하는 것이 바로 배송입니다. 수화인은 뭐예요? 물건을 받는 사람이죠. 자, 20번. 자, 운수 종사자란 어떤 사람들을 갖다 운수 종사자라고 하느냐? 자,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갖다 운수 종사자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운수 종사자가 아닌 자를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운수 종사자. 자,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자,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다음으로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바로 운수종사자입니다. 자, 21번. 자, 수배송관리 시스템은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가 바로 수배송관리 시스템입니다. 또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게 바로 수배송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수배송관리 시스템은 무엇이다?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가 바로 수배송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배송관리 시스템은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배송 체제의 확립과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가 바로 수배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22번. 자, 시 도지사로부터 자,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의 부착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시도지사로부터 조공해 자동차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얼마가 부과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23번. 자, 직업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 경제적 의미, 정신적 의미, 철학적 의미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의미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 경제적 의미는 일터, 일자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바로 경제적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3번에 보면 소명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건 부여된 명령을 꼭 수행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꼭 해결하는 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자, 정신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 직업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정신적 의미에 해당합니다. 다음 철학적 의미. 직업이 갖는 철학적 의미는 일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리듬을 갖는 곳, 이게 바로 철학적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한번 기출 문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의무 중 일터, 일자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과 관련 있는 것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경제적 의미입니다. 자, 다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관련된 직업의 의미 무엇이다? 사회적 의미입니다. 자, 다음 일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리듬을 갖는 것과 관련된 직업의 의미 무엇이다? 철학적 의미입니다. 자, 다음 24번. 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을 갖다가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 요거 24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입니다. 자, 다음 25번.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얼마?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26번.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고르시오. 출제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 27번. 그러면 도로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도로법의 목적은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도로법의 목적입니다. 자, 시험 문제. 도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도로법의 목적.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 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 도로의 건설, 공공복리 향상의 이바지, 이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8번. 자, 고속도로 운행할 때 제한되는 차량, 어떤 경우에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냐 살펴보겠습니다. 1번 총중량인, 어떤 경우냐, 총중량. 자,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차량의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10톤. 다음,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폭.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이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리피트. 자,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총중량은 40톤 초과, 축하중은 10톤 초과, 길이는 16.7m 초과, 폭은 2.5m 초과, 높이는 4m 초과. 핵심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길이 16.7m 초과, 폭 2.5m 초과, 높이 4m 초과. 자, 다음 29번. 도로의 진행 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냐? 종단 경사라고 합니다. 도로의 진행 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종단 경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자, 30번에 보면 인지라고 있습니다. 인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인지결함. 말 그대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 30번. 보행자 교통사고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지결함입니다. 자, 인지결함. 자, 보행자 교통사고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다? 인지결함입니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31번. 자, 야간에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 증발현상과 현혹현상이 있습니다. 자, 증발현상.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바로 증발현상입니다. 자, 현혹현상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현혹현상은 말 그대로 눈부심 현상입니다. 자, 눈부심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현혹현상입니다. 자, 야간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들이 있다? 증발현상, 현혹현상이 있습니다. 증발현상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현혹현상은 눈부심 현상으로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바로 현혹현상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32번.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되었을 때 조치하는 방법. 자, 1번 실린더 라이너 교환, 2번 오일 팬이나 가스켓 교환, 3번 엔진 피스톤링 교환, 4번 실린더 교환이나 보링 작업, 5번 에어 클리너 청소 및 장착 방법 준수 철저. 자, 시험 문제. 엔진 오일 과다 소모 시 조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요 5가지 내용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자, 34번. 자,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협회에 반납하면 됩니다. 협회입니다. 협회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자,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35번.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입니다. 자, 다음 36번. 자,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 자, 1번. 취급 불명의 독극물은 함부로 다루지 말고 독극물 취급 방법을 확인한 후에 취급하여야 합니다. 2번. 취급하는 독극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알고 그 성질에 따른 방호 수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이라고 있습니다. 물리적이라는 건 성질이 안 바뀌는 게 바로 물리적입니다. 자, 화학적은 성질이 바뀌는 것이 바로 화학적입니다. 자, 다음 3번. 독극물 저장소, 용기, 드럼통, 배관 등은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4번. 중요합니다. 4번. 만약 독극물이 새거나 엎질러졌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자, 다음.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마개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자, 37번. 자,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마이너스 캠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캠버.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뭐라 그런다? 마이너스 캠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플러스 캠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캠버, 플러스 캠버. 안쪽이면 마이너스 캠버, 바깥쪽이면 플러스 캠버입니다. 자, 38번. 자, 여러분들 현가장치. 현가장치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현가장치라는 건
도로로부터 전달되는 각종 충격을 흡수하여 화물 자동차의 승차감과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장치가 바로 현가 장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가 장치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의 유연한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현가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가 장치 구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공기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쇼크 옵서버, 스테빌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현가 장치 구성품 어떤 것들이 있다?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공기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쇼크 옵서버, 스테빌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자, 현가 장치 개념 물어보는 것과 현가 장치 구성품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9번. 자, 서행이 뭐냐?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갖다 서행이라고 합니다. 자,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서행이라고 합니다. 자, 40번. 견인, 군안, 특수한 작업 전용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동차가 바로 무슨 자동차냐? 특수 자동차입니다. 견인, 군안, 군안은 구해주는 거죠. 자, 견인, 끌고 가는 거죠. 견인, 군안, 특수한 작업 전용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다? 특수 자동차입니다. 자, 41번. 자, 운송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시험 문제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운송장의 기능. 자, 계약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 수익금 관리 자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번 화물 인수증 기능. 4번 정보 처리 기본 자료. 5번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6번 배달에 대한 증빙. 7번 행선지 분류정보 제공. 자, 운송장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운송장의 기능. 자, 계약서 기능, 수익금 관리 자료, 화물 인수증 기능,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배달에 대한 증빙,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운송장의 기능입니다. 자, 42번. 여러분들 차량이라는 건 뭐냐면 차 나이를 갖다가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산일은 시작되는 날짜, 첫날, 그걸 갖다가 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기산일은 뭐죠? 차 나이가 시작되는 날을 갖다 차량 기산일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자, 1번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차량 기산일은 최초의 신규 등록일입니다. 자, 2번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량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차량 기산일은. 차량 기산일 말 그대로 차가 시작되는 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이고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 연도의 말일입니다. 자, 43번. 자,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 44번. 자,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 먼지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고 한다? 먼지라고 합니다. 자, 45번. 화물 자동차의 공용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화물 자동차의 공용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가? 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시사. 2번 시장, 군수, 구청장. 2번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3번 공공기관, 4번 지방공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자,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 방향 지식이 등하로서 신호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 방향 지식이 등하로서 신호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47번.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 운전입니다. 자, 47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쌤 자료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알짜배기 자료를 제작하여 지금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8번. 물품 개개의 포장을 무엇이라고 하냐? 개장이라고 합니다. 자, 49번.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일시 작업일 때 성인 남자는 25에서 30kg이고 성인 여자는 15에서 20kg입니다. 자, 계속 작업일 때에는 성인 남자는 10에서 15kg이고 성인 여자는 5에서 10kg입니다. 암기할 내용이 좀 되죠?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시 작업일 때 성인 남자는 25에서 30kg, 성인 여자 15에서 20kg이고, 자, 계속 작업일 때 성인 남자 10에서 15kg, 성인 여자 5에서 10kg입니다. 자, 50번. 자, 운송장 부착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자, 2번. 물품 정중앙 상단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 3번. 박스 물품이 아닌 쌀, 매트, 카펫 등은 물품의 정중앙에 운송장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 4번. 기존에 사용하던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 운송장은 제거하고 새로운 운송장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대비 알짜배기 강의 50문항을 갖다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윤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 자격 시험을 시험 본 후 혹 기억나는 문제들, 특히 특이한 문제들이 있으면 몇 개라도 강의 밑에 댓글로 몇 문제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여러 번 반복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귀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